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들어주신 것만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 그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죠. 0.9%라고 하는데 뭐 현장에 가보면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모들이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뱃속에 있는 아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옆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해하면 아이를 낳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당장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 보니 영아기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들 많이 보니 우리도 그냥 출산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 중에 아직 낳지 않은 아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지금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면 당연히 기존 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이 일상들 처음부터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간 선배들이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영아를 낳아서 기르는 모습 보니 이건 정말 말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지 책임을 전혀 져주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것 같으면 낳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영아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고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그 젊은 세대들을 가장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아기에 대한 투자, 영아 보육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지지나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길게 봐서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겸직 원장의 문제, 객관식 관련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짧게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 연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사 겸직 원장의 대체교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그냥 복지부가 직접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단기 과제들은 당장이라도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주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보기엔 요즘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잘 얘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저도 간식비가 천천히 그거한테 90시간 15년째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좀 충격 받았습니다. 현장에 지금 이제 원장님 하시는 부분이 좀 현장 얘기를 좀 해주신다니까 한번 들어보고 또 네. 계속 이해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자로 전국 일할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이고요. 서울시 회장입니다. 이렇게 자리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자리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김종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발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우리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겸직 문제에 대해서 좀 리얼하게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보면 보육의 이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제가 토론문은 급하게 쓰느라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을 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장에 있는 리얼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장애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영유아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나 우리 사회가 모두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가정 어린이집의 특성상 소규모다 이런 것에 편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보좌관님들? 그냥 아시는
우리가 사실 1층에 있는 네, 그렇죠. 그게 답이에요. 영유아보육법에는 5인 이상, 20인 이하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서 보육을 하는 것이 가정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설립의 주체가 7개 유형이 있어요. 누가 주체를 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뭐 국공립은 국가락전 단체장이라는 건 너무 명료하게 잘 아시는데 민간 사립을 운영하는 중에서 가정과 민간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주택에서 5인 이상 20인 미만에서 아주 영아들만 보육하는 데가 가정 어린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너무 아이들이 어리니까 조금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는 경직이라는 게 하나 떠맡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받아도 원장 월급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정어린이 원장들은 그냥 그 급여를 대가를 그냥 교사해서 급여를 가져가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고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유아보육법이 확 개정이 되는 때였어요. 2004년도까지는 굉장히 양적으로 막 증가하는 추세였고 2005년도 그 즈음에 좀 진로 승부하겠다 해서 평가인증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공간도 조금 넓혀졌고 그 다음에 표준보육과정도 도입이 되고 평가인증 보육교사 제도도 이렇게 다양화됐고 해서 질적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딱 그 법이 나온 뒤로 지금까지 우리 현장은 굉장히 많은 피땀 흘린 노력으로 유치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강이랄지 안전이랄지 운영관리랄지 회계 투명성이랄지 이건 유치원 한유총 부족지만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조금 유치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보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뒤져 있다라는 게 그동안 누구도 건드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가인증 1차, 2차 통합지표 나오고 평가제라는 게 올해부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의무로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직것은 겸직을 하면서도 그럭저럭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확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 분석을 해봤더니 원장님들은 회장님 가면 우리 겸직 좀 어떻게 좀 겸직을 안 하게 해줘야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어. 이거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다 1번이 이겁니다. 아이들 보면서 어떻게 다른 다중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눈 감아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원장이 아침이 저 7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7시 반에 먼저 출근해야 하루가 돌아가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잡무, 회계 이런 정리를 하고 정말 어린이집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겸직 좀 제발 어떻게든지 좀 우리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원장들은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어떤 줄 아세요? 엄마들은 여기 보니까 내 아이가 원장 겸직반에 있어. 나 이 반 안 할 거야. 다른 데로 옮겨요. 엄마들도. 이제 엄마들도 투명하게 알아요. 내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원장이 겸직 와서 온전하게 겸직 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부모도 압니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교사들은 보육교사 노조에서 1번이 뭐라고 하면 가정어린이집 원장 좀 겸직 좀 제발 좀 안 해주게 하십시오가 1번이에요. 걔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대 아동 비율 좀 맞춰줘. 나 우리 돈 월급 많이 달라는 것보다 그런 환경적인 처우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게 교사들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내가 있는 이 선생님이 나는 최고로 좋아. 선생님 막 바뀌면 안 좋아. 영아기 때는 애착 형성이 굉장히 주된 거기 때문에 나하고 한 번 선생님이 하는 선생님이 계속 있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오늘 영세 보육을 하는데 3명을 봐요. 3명을. 11개월 미만. 근데 마침 얘들은 돌이 지나는데 영세반이에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잠을 자는데 잠투정을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3명을 보다가 이 아이를 밖으로 내놨어요. 이 아이가 잠을 안 자니까 어었다 어쩌다 하다가
겨우겨우 잠들 때 이 아이 2명을 누가 보냐고요. 이가예요. 하나 보조교사는 어디로 갔냐면 자폐아 같은 하는 아이들 걔만 붙들고 다녀요. 이 2 아이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대에 보육을 하는 데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직 1대1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봐야 될 보육 대상이 그런 아이의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 아동 수가 절대적으로 작으니 여러분들은 겸직을 해서 월급을 가져가. 이거는 양쪽으로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이거는 정말 온당치 않다. 그러면 나라는 교사 이렇게 이제 월급을 주고 뭐를 주고 대안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으니 참고 있어 이런 식의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겸직을 언제나 풀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는 중장기 보육 3차 중장기 플랜에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의 겸직을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플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는 다 알아요. 원장도 겸직하는 거는 문제다. 아이들도 나는 내 선생님이 확실하게 있어줘서 애착경성에서 문제다. 교사들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원장이 하는 반 내 몫이다. 엄마들도 원장이 교사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바르게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원장의 겸직은 옳지 않다라는 게 요구가 다 지금 빗발치는 이 상황에 국가에서도 이제 3차 중장기 플랜에서는 우리 겸직 한번 좀 달아봐야 되겠다라는 게 19년부터 해갖고 물결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치하시고 이렇게 법과 제도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가정어린이집 보행료가 되게 높았어요. 왜? 이 작은 숫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하고 함께 다른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착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보육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작다 보니까 보육료에서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마치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휴일시간이 맞물려서 보조교사를 막 풀었어요. 나라가. 그럼 막 풀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영아반 6개 반인 사람들은 보조교사 2 주겠다. 그런데 우리 가정어린이집 보통 영아반이 4개 반, 5개 반이에요. 2 주는 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 원장이 겸직하고 있고 2 필요한 이상의 어떤 환경이니 보조 인력을 하나를 더 주면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 주면 원장이 이거를 보조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답들이 있는데 왜 돌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토론문에는 아무리 못해도 2시간 더 줘서 6시간만큼은 좀 주시오.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 보조교사를 그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해 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조교사를 2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인건비가 들어온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6개 반의 보조교사 인력을 2를 줄 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그래도 2를 준다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우리 영세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출산이라고 가장 직결된 거예요. 영세 아이들이 가정어린이집에 나오는 거는 전업주부입니다. 아니 전업주부 아니고 맞벌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주 어리지만 가정어린이집 늦게 봐요. 늦게까지 영세 아이들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여기 파스 다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연구에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은 게 가정어린이집에 영세 아이들 보는 수준입니다. 3년 하면 안 하겠다고 해요. 나 여기 몸 다 나갔어. 근데 오늘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선생님 하나가 여기다 파스를 다 붙이고 와서 애 3명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데인데 인력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는 거꾸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맞춤 보육하는 게 가장 댄디가 많은 집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두 번째로 영아는 출산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주냐한테 출산율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 가정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영아는 취약보육이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1대3 못 봐요. 지금 0세 1대3 볼래, 3세 1대15 볼래 보려면 1대15 봐요. 얘는 맑게 알아먹는 거예요. 얘들은 맑게 못하면 무조건 울면 이 둘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대1로 보여야 할 그런 0세반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가정어린이집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으로 내려놓은 거래. 지금 보좌관님들도 당장이라도 이런 대안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조교사 둘 주는 데를 가정어린이집에 둘을 주면 원장이 보조하는데요. 원장이 주 인력도 없는데 보조 인력이 그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침마다 오면은 교사 일을 한 번에 못 해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육과정에 대해서 장학을 합니다. 오늘 놀이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되지 않는 거를 지금 막 끌고 오면 쫓아가야 되는 이런 평가제를 하다 보면 우리 원장들이 겸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대안으로 보조교사를 활용을 해서 주 인력으로 풀어주시면 그닥 돈 안 들고 가정어린이집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조그마니까 예산 대비 편익분설을 해보니까 조그만 어린이집한테 주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 이러니까 좀 큰 어린이집을 많이 할까? 그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외국에 보면 어느 나라에든 소규모 어린이집이 다 존재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우리 영아보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보육이면서 있어야 존재해야 될 보육이기 때문에 겸직 원장이 이제는 겸직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보조교사 인력을 위해서 좀 대안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좀 듣고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특별자치실에서 왔고요. 네, 거기서 이제 가정평가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을 해보니까요. 지금 성우씨 회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돼서 책자 1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주소 없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옆집의 어린이집이 워낙 모집이 되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2020년 3월부터 보육체계 개편안이 어렵게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해서 그나마 희망으로 모두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이 교사 앞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그동안은 법적 노동시간은 8시간인데 12시간 보육을 하다니 늘 신입교사 들어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고 보이지 않는 원장과 교사 간의 벽을 만드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사 하루 근무시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은 오후반 교사가 담당이라니 아주 큰 숙제를 해결하는 데 가정 원장님들에게가 가벼운 듯합니다. 보육시간을 조정해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완화와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육 현장은 김정필 교수님 말씀처럼 백년지 대계이어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은 많이 크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는 정책을 보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 희망의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째로 가정원장 교사 경직 부분 인건비 지원으로 분리해 주십시오. 교사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근무 여건이 확실히 좋아지는데 반면 가정원장은 경직 부분에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원장은 교사도 아니고 원장도 아니고 노동자였다가 운영자였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탁구공이 된 것 같은 현실에서는 보육에 전념할 수 없고 원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업무 연락에 자료 요청이 많이 올라옵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원장님은 마음이 너무 급해지죠. 아이들도 돌봐야 하니까. 불안전한 하루하루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원장님도 가정이 있고 육아도 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사 역할, 원장 역할, 차량기사, 취사, 하루 12시간도 부족합니다. 평가 인증에 열린 어린이집, 공공형 재인증도 있고요. 거기다가 감사 준비와 부문 모니터링까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가정은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정 원장 겸직 분리를 보육체계 개편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 원장 인건비 지원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원 운영도 안정을 찾고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사 1인당 원화수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영유아 권리 존중 말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0세 한 교사가 3명을 1세 5명, 2세 7명을 보고 있습니다. 영아의 특성상 스킨십을 자주 해줘야 하고 100번을 물어도 대답을 해줘야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선생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만 계속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우는 아이 달랜다고 계속 안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받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한 아이 키우기도 힘들어하는 게 요즘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인 지금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아이들을 교사 대 아동수를 줄여주면 아이들의 권리도 선생님의 필요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들에게도 신뢰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맞춤반 폐지 꼭 해야 합니다. 보육체계 개편안에서 맞춤형 폐지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실행이 되기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만족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점점 부모님이 늦어져서 종전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낮잠을 깊이 자는 경우 바닥에서 하원하는 일도 생깁니다. 간식을 급히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맞춤반 아이만 혼자서 간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겨서 아이의 입장에서도 질 높은 보육은 아니었음을 현장에서는 겪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 시간을 체크해야 하고 자꾸만 늦어지는 하원 시간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맞춤반 아이들이 3시에 오후 간식 먹고 갑니다. 운영비는 종이반 아이들과 똑같이 지출이 됩니다. 선생님 급여도 맞춤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원장 입장에서 종이반 보육료의 80%만 받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영자의 입장은 조금 더 반영하지 않고 오직 착상 행정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제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충 비슷한 내용이고 크게 3가지로 아까 정도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거 먼저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서 지금 원장 겸직을 허용해 놓은 게 있으면 그 법을 개정하면 겸직을 그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 우리가 겸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겸직을 폐지하게 되면 법이 폐지되면 거의 다 맞춰서 하겠죠. 그렇죠. 원장님 그걸 보고 결국은 그게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는 20명, 5세 20명이에요. 지금 이게 교사 대 아동 비율로 돼 있어요. 보육료 책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0세가 3명이 다 찼을 때 281만 원이에요. 1세가 5명이 다 찼을 때 332만 원, 2세가 7명 다 찼을 때 357만 원. 근데 3세부터는 누리과정 운영비가 435만 원, 4세는 470만 원, 5세도 470만 원이라는 이런 보육료를 운영비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0, 1, 2는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구조로 보육료를 책정해 놨다는 거예요. 0, 1, 2는 3, 4, 5 누리과정은 거기에 또 그 운영비 교재 교부를 살 수 있는 운영비를 지급을 또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가 책정이 새로 산정이 돼야 돼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겸직을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그렇게 정부가 책정을 한 거겠죠. 만약에 원장님 겸직 조항이 없어지면 그렇죠. 그 원장님 운영은 별도로 네, 만들겠죠. 네, 원장님 보조교사를 겸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바꿔. 네. 그리고 우리가 보조하면 보조교사를 저는 6시간만이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타임만 줘도 원장이 그 반을 조금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로서는 거의 원장이 형식적이지 교사들이 와서 땜빵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되게 불안한 모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 때문에 그 법안을 끝내주면 폐지해버리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럼 인력 하나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논의가 되는 거예요. 네, 돈보다도 인력 하나 주시면 돼요. 아니, 가치가 있는 거고 아마 그 법안 올리면 예산 수반한 법안이라서 그렇죠. 폐지되게 되면 예산 추계가 나오거든요. 지금 18,000개잖아요. 18,000개니까 교사 한 명이 더 들어가는 조금 200만 원 하자고 국고 2,000원 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 한 번에 못 풀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어갈지 순차적으로 그럼 6시간 주고 고민해야 보조교사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걸 좀 교수님하고 법안을 내보는 것도 뭐 내는 것도 좀 추결해보는 네. 법안 내는지 안 일단 그 추결을 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나가는 그 보조교사 관련 규정이 아까 보조교사 말씀하셨는데 보조교사는 업무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나 이런 것들이 낮아요. 근데 담임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조교사를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보조교사 둘을 합치면 하나의 정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보조교사 관련 사업을 줄여서 정교사를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 전환만 해도 국가가 갖고 있는 예산 계획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실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이제 추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뭐 네. 제가 한번 고은을 한번 너무 좋습니다. 추결을 해달라면 되니까 추결을 해보면 뭐 나올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겸직을 국공립을 가도 안 풀어줘요. 위에 영유아보육법을 고쳐와라 해요.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으로서도 그런 법을 좀 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렇게 진짜로 네네.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겸직의 의무조항은 유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원장님이 그녀를 갖기 위해서 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게 수행해야 수행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서울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의무가 아니에요. 문제는 원장님들이 내 월급이 생겨야 되니까 내가 교사의 직위를 등록을 하고 급여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핑퐁을 하는 거라. 이제 서울시는 일정 부분에 그런 게 어떤 킹덤거리도 되는데 이게 확실히 없어지면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 개별 사업을 해서 맞아요. 국비보조 이상으로 뭔가 각자 조금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뭐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듯이 원장 겸임에 대해서 인건비를 근데 이제 주면 거기서 오면 더 이렇게 더 강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형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겸직이 풀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지원이라든가 그 진로권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겸직을 정말 풀 수 있는 어떤 경영 체계라든가 그렇게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서울에서 그걸 못 풀고 또 국공립 전환도 결국은 또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작 모범 사례로서 풀었어야 될 부분들에서 못 풀어지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회장님 하는 회장님 오셨는데 인사라고 좀 네네. 지금 또 시위하고 계신 네네네네. 갑자기 인사하고요? 지금 인사라고 오셨는데 아니요, 먼저 하시고 예예 다 제가 꼭 듣고 싶었던 주제인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예, 하면서 예. 마지막 부분에 사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이라 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에 의원님 면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린이집 현장을 좀 사실 가보고 싶었어요. 지역구로 양천구 가보고. 근데 아무도 컨택이 안 됐어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양천구 어린이집은 뭐냐면 이 결국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돈을 통장에 찍어주신 분은 구청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저조차도 복지 10년 차인데 교육에 대한 예산 전체 체계를 꿰뚫지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국비 예산이고 어디 예산 다 알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사실 보육 예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보좌관님 입장에서 우리 지역구 좀 어린이집 좀 가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됐을까요? 아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역 현장에 아니 근데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바빠서 위원장님 메모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임명을 보니까 연락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제가 못 드렸는데 왜냐면 의원님이 저희 행사 때는 또 꽉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쩌면 저희들이 목표했던 바가 오늘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끼리도 그런 논의를 했지만 뭐 저희들끼리는 답이 안 나오니까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월별로 이렇게 작지만 큰 소리를 큰 의미를 갖고 가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지 지금 보기에는 복지 결국 상임이신데도 네, 모르시잖아요. 여기에 계신 시도위원님들이 여기서 만날 게 아니라 지역에서 보좌관을 만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페이퍼워크를 심지어 예산 소위에 들어갔을 때 보육 예산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현장에 가야 보육 예산을 꿰뚫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 가야 뭐가 문제구나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회의원 해면에서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보좌관들이 가서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은 아마 아까 7종이라고 영양보육법상 7종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뭐가 뭔지도 구분 못하는 게 지금 보좌관들의 현실이거든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뭐가 다르지? 민간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 아닌가? 아니, 그게 지금 잠깐 의원님의 차이인 것 같고 사실은 보육이 이렇게 오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예산을 딴다고 이제 가보면요. 의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왜? 그 많은 세월 속의 지역에서 이미 체험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의원님만 조금 못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못하고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7만원 교사감지 처음 그때 할 때 우리가 왜 원장을 교사를 뺐냐고 막 갔을 때 그때 자한당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님이셨어요. 이주영 의원님이 딱 앞에 앉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저보고 안다. 내가 앞치마 두르고 현장에 갔기 때문에 네. 가정어린이집에 안고 있는 겸직과 이 어려움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는 줄 수 없지만 이건 오케이. 이래서가 바로 저는 정말 그때 새누리당에서 했던 경험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공무원, 복지부에 오신 공무원들이 체험을 안 가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의원님들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이걸 하고 있는 만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더 현장을 체감도가 낮다라는 얘기를 해서 요청을 드리면서 뭐 새로 오신 김상희 국장님 때 체험 가시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해법이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오늘 만나신 것 같고 저는 사실 급식 때도 조금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작년 한 해 JTBC에서 엄청 보도했거든요.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결과만 그러니까 갖고 얘기하는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인식이 그 수준이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누가 누구에게 알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식비를 그걸 올려다가 복지부가 그게 복지부가 약간 이거 설득할 수 없는 아니 약간 복지부가 그런 홍보해서 얘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도 트렌드를 못 따라가요. 죄송한 표현 이제는 저희도 현재 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많은 세월 속에서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격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보육에서 가장 질이 낮다고 하는 게 가정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자, 한 가지 보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가 인증이라고 그러죠. 통합지표로 이제 평가제로 가지만 이 결과치를 보면 됩니다. 그 결과치가 가정 어린이집이나 지원시설이나 0.몇 %밖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등하거나 지금 통합지표가 더 우수합니다.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보육은 밝은데 오히려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잘 유연하게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뭐냐면
다 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또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얘기 제가 하는 상황이니까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3차 중장기에서 그 뭐 4대 분야에 7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공공성 강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저도 지적합니다. 현 정부에 40%도 안 맞는다. 왜? 아까 말한 트렌드인 거예요. 아이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다 공공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국공립도 지금 인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자 국공립 주장한다? 체계 개편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가정어린이집에 뭐 지금 겸직 원장을 풀겠다라는 건 뭐야?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에 들어가겠죠. 질이 낮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사회적에서 받고 또 겸직이라니까 자리를 많이 비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장관님 저기 윤희 부장관님 네, 좀 하나 해주셔야 되니까 되는 게 그 지금 보육사업 지침이 201쪽인가요? 저희 복무규정에 겸직 복무규정이에요. 그거는 바로 풀어주세요. 복무규정에 아까 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사가 겸직 교사가 하루만 나가도 대체 교사를 집어넣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다 하셨잖아. 우리는 피포나리시 하는 대로 다 써먹고 우리가 그러면 교사와 똑같이 일을 하니까 우리도 대체 교사를 지원받게 해달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국가에서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지금 해놓고 복지부를 가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성숙하고 다 모두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거 풀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왜안 된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서 물어봐주세요. 민원들이 엄청 와서 과장님 겸직 원장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원장들이 자리에 빈다? 뭐 이런 책임 소재로 온대요. 근데 그랬어. 그러면 똑바로 얘기하지 그러지 않았냐.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네들에게 누수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라고 그럼 복지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다 자기들은 저거 하면서 우리는 완벽해야 되는 거. 이젠 우리 말 안 듣겠다고요. 우리도. 이제는. 맞습니다. 왜? 그동안에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이제 이따 회장님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심지어 이번에 휴게시간 것도 세상에 아니 그 상위법에 있는 노동법도 복지부나 이런 데서 풀어줘야 할 때까지 우리한테 현장에 딱 떠맡겨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부장관님 저 쳐다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라는 다 했어 진짜. 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한 몇 달째 진행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라는 거 너무 다 했더니 겸직 들어달라는 다 했더니 하나만 있다는데 다 했더니 끝도 한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어린이집 특히 난 정말 지금도 뭐 회장님 계시지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오직하면 회장님께 회장님 제가 너무 가정분가 얘기만 하나요? 참고로 우리 회장님은 국공립이시죠. 아니 우리 회장님 이제 제가 무슨 해다가 하도 일하가 떠든다고 하니까 가정보다 어려운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회장님께 그래요. 회장님 제가 너무 또 떠들었나요?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왜 이래야 되나.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보육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수보육이기도 하고 취약보육인 영아보육을 뭐 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공립이 봤나요? 아니 저는 국공립을 욕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09년도에 지침에 넣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그 취약하고 힘든 거를 오히려 저희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몸도 아파. 이제 못하겠어. 몸도 아파 못하겠어. 아유 정말 겸직도 하라고 해도 이제는 몸이 아파 못하겠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할 수 없어요. 대표로 오셨으니까. 자한당에서 잘못하신 거는 맞춤형이 들어올 때 기재부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거.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만 다 죽어가는 거야. 하루가 아니 1년에 1000개씩 죽잖아요? 네, 그 법이 개정됐으니까. 아니 어쨌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저희도 찬성했잖아요. 진행 중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가지시고 말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한 달분이라도 추경을 잡아주면 좋겠고 정말 그 다음에 복지부는 대화를 해보면 한 번도 겸직에 대해서 여쭤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회장도 계시지만 제가 마지막 아무 소리 안 한다. 왜냐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좋은 얘기를 해도 맨날 나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참고 있다가 딱 한 얘기 했어요. 제가 복지부는 아예 가정어린이집은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남는 건 살고 죽일면 죽고 그냥 알아서 살아있어요. 아무 어떤 업조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필요
악인 거예요, 가정어린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누가 겸직을 풀어주실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유치원 특례법 내가 옆에서 매일